검찰 공화국화가 되는 것, 한반도 긴장이 올라가는 것, 우려하던 일이 너무 빨리 현실화되는 것 같아 마음이 몹시 불편해지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내가 너무 예민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상원에서 발언한 주한미군 사령관의 발언을 들어보겠습니다. It seems very promising, everything what we've seen on the conservative side in his approach and focus on defense. And now we'll have to see what it looks like in execution. 한미연합훈련 축소는 트럼프가 무척이나 원하던 것이었습니다. 주한미군 철수론자였던 트럼프가 비용이 드는 훈련 축소를 반기는 것은 당연한 일이겠지요. 발언을 들어보셔서 알겠지만 미국은 훈련 축소를 원하지 않았는데 마치 한국 정부가 일방적으로 훈련을 축소한 것처럼 말하면서 주한미군 사령관은 차기 정부에 많은 기대를 하고 있음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군대는 당연히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의 상황에선 한미가 연합 훈련을 대대적으로 하기가 묘한 상황입니다. 북한은 당연히 반발하면서 침략에 대비해서 핵무장한다는 명분으로 삼을 것이고 명분 수준을 넘어 실제로 심각하게 사안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북한 무서워 훈련도 못하냐라고 지적하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군이 훈련하는 것과 한미 연합 훈련을 동일시해서는 안 됩니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처럼 중국에 대해서도 국제공조하에 제재하기를 미국은 바라고 있습니다. 미국이 원하는 국제공조가 이루어지려면 중국이 군사적으로 도발하거나 국제법을 노골적으로 어기면서 서구 유럽에 피해를 주어야 합니다. 군사훈련과 대만과의 고위급 접촉, 무기 판매 승인을 비롯하여 중국 함대 사이에 미국 구축함이 끼어들어 도발하기도 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나기 전에 미국과 나토는 전쟁에 개입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처럼 중국과 군사적으로 직접 부딪히는 걸 원치 않는다고 바이든과 블링컨 국무장관은 중국에 여러 차례 말했습니다. 수도 없이 중국을 자극하면서도 미국은 전쟁 발발 시 중국과 직접 부딪히지 않겠다 안심도 시켰지만 미국이 원하는 중국의 결정적인 장면을 끌어내지 못했습니다. 트럼프 시절부터 미국은 대중국 정책에서 만족할 만한 협력을 얻지 못했습니다. 무기와 자금을 지원하는 미국의 예상으로는 우크라이나가 푸틴 요구에 굴복하지 않고 푸틴도 과도한 요구를 계속 요구함으로써 협상이 지지부진해지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는 것이지만 미국의 예상과 다르게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협상의 진척을 보이면서 중국으로 연결 짓고 싶어하는 미국의 마음은 바빠지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경제에서 미국의 위협이 되는 나라가 아닙니다. 지금 러시아에 하는 제재를 중국에 할 수 있다면 미국엔 그것보다 큰 성과가 없을 것입니다. 마음이 바쁜 미국이 중국을 자극할 여러 가지 전략을 만들려 할 것입니다. 그런 전략들 중에 가장 효과적인 것이 군사적인 방안이고 군사적으로 중국을 적대하지 않겠다는 산불 정책을 윤석열은 폐기한다고 공약했는데 미국과 일본이 절대적으로 희망하는 사항이기에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한국에 쓸 수만 있다면 미국으로선 군사적으로 중국을 자극할 최상의 카드입니다. 한순간에 긴장감을 끌어올릴 수 있고 군비 경쟁을 촉발할 수 있습니다. 강한 군대와 전쟁 가능 국가를 꿈꾸는 일본엔 명분이 되고 미중일에게는 한반도에서 갈등을 풀어낼 야합의 명분이 될 수 있습니다. 미국의 최상이 한국의 최상일 리는 없고 반대로 최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리석음과 무모함이 때로는 당당함과 현명함으로 둔갑하기도 하는데 윤석열 정부의 국익을 생각하는 현자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한미연합훈련은 중국에서도 다른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데 우려되는 이런 상황들에서 군사나 경제, 외교와 안보 모든 부분에서 한국에 유리하게 작동할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한반도에서 긴장이 강화되면 미국과 중국, 일본의 입김이 강해집니다. 한국 내정과 외교 정책에 영향을 주는 외세의 힘은 군사적 상황과 맞물려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긴장이 약화되거나 모두에게서 한국의 필요성이 커지면 당연하게도 한국의 주장이 강해집니다. 지정학적 유리함만을 보는 것이나 지정학적 불리한 상황만을 보는 것은 우리 안보에 무척이나 위험합니다. 두 가지를 모두 보고 그에 맞는 외교 전략을 만들고 실행해야 합니다. 선비는 배나무 아래서 갓끈을 만지지 않고 참외밭에서 신발끈을 만지지 않는 법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배와 참외를 훔치려 한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어서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안 훔치면 그만 아니냐고 윤석열은 말하지만
미국은 북한에 적대 정책을 하지 않는다고 줄기차게 말하지만 윤석열은 이미 의심을 줄 만한 발언을 너무 많이 했고 국민의힘은 이명박, 박근혜 정권 9년 동안 금강산 관광을 멈추었고 개성공단 가동을 멈추게 하고 철수시켰으며 대북전단지와 확성기로 대표되는 적대 정책을 폈을 뿐만 아니라 북한 붕괴론과 흡수통일을 말한 전력이 있습니다. 거기에 투표 전날까지 선제 타격을 말하고 일본과 군사 동맹을 말하고 사드와 중장거리 미사일 배치를 말했습니다. 반중 노선을 말했고 미국과 일본 일변도의 외교 정책을 말했습니다. 오바마의 평양을 지워버리겠다는 끔찍한 지피 발언에 열광하며 미국이 알아서 해주기만 하염없이 바라보며 뻘짓을 했던 9년 동안 북한의 핵실험도 막지 못했고 농축우라늄 재처리도 막지 못했고 ICBM 발사도 막지 못했고 선제 공격을 준비했던 미국과 일본의 계획에 참여하지도 의견을 내지도 못했습니다. 국익에 중차대한 일에서 적극적 관여는커녕 미일과 보조를 맞춘다는 이유 하나로 적대 정책 외에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북핵은 완성되었고 ICBM도 완성되었습니다. 9년 동안 전작권을 가져올 두 번의 기회를 허무하게 날려버리기도 했습니다. 이런 바탕에서 대통령에 취임한 뒤 보여줄 외교 정책, 대북 정책을 북한과 중국을 비롯해 주변국들은 대한민국을 평가할 것입니다. 선거운동 기간 내내 반중을 입에 달고 살았지만 중국 시진핑은 축하 친서를 보냄으로써 한국에 적대하지 않겠다는 명분을 만들었습니다. 시진핑이 명분을 선점한 노림수에 우리가 세게 나가니까 중국도 별거 없네. 이런 단세포적인 시각으로 사고 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중국이 원하는 건 중국을 적대하지 않는 것입니다. 미국은 제재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삽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세계는 급격하게 냉전 상황처럼 변하고 있으며 유럽에서 군비 경쟁은 이미 시작되었고 이런 흐름을 주도하는 것은 미국입니다. 이런 상황 중심에 한 가지가 자리하고 있는데 그것은 군사적 긴장감입니다. 군사적 긴장감이 없이는 미국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없습니다. 미국과 반대로 경제적 타격을 직접 받고 있으면서도 유럽에서의 주도권을 미국에 내주어 속이 불편한 프랑스와 독일이 미국 주도의 이런 흐름을 지연시키거나 돌려보려고 무척 애를 쓰고 있습니다. 유로존에 가입한 동유럽 국가들이 많습니다. 동유럽 국가의 러시아는 과거를 떠올리게 했고 미국 주도를 원하게 만들었습니다. 유로존의 단합으로 미국과 주도권 경쟁을 하려 했던 독일과 프랑스의 노력이 중대한 도전에 직면했습니다. 우리 국군이 국토 방위를 위해서 첨단 무기를 개발하고 전력을 증강하는 것이나 미군과 상관없이 강도 높게 훈련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어느 나라도 이것을 문제 삼거나 하지 못합니다. 2018년 남북 정상이 회담하고 북미 정상이 만나면서 한미 연합 훈련이 규모나 기간에서 축소되자 미국 국방부는 난처해졌습니다. 한국에서 하는 훈련은 단순히 한미 연합 훈련 수준을 넘어 사실상 전 세계에 파견되는 미군들을 훈련하는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지금 영상을 보시면 해외 각지에서 복무 중인 미군들이 배를 타고 비행기를 타고 한국에 훈련받기 위해 도착하는 모습입니다. 특히 특수부대나 기갑부대, 헬기 사격, 보병에 관련한 훈련에서 한국에서 하는 훈련만큼 효과적인 곳이 없었습니다. 대체적으로 일본에서 연합 훈련 기간이나 규모를 늘리고 있지만 미군에 도움이 되지 않아서 그동안 애가 많이 탔습니다. 일본 해병대가 창설되고 본격적인 육성을 시작한 것도 얼마 되지 않습니다. 미국이 볼 때 지상전 훈련 상대로 일본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2018년 이전까지 주일 미군도 한미연합 훈련 때 한국으로 건너와서 국군과 연합 훈련을 받고 일본으로 돌아가 복무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서방의 세를 규합한 미국은 여세를 몰아 다음 목표를 고르고 있고 누가 목표가 될지 모르지 않습니다. 미국의 대중 정책이 한순간에 변화되지는 않겠지만 이런 상태로 계속 갈 수도 없습니다. 한국에서 4%도 안 되는 물가 상승에 문재인 정부가 경제 망쳤다며 난리쳤지만 미국에서 물가 상승은 8%가 넘고 2022년만 보면 10%가 넘습니다. 경제가 회복하려면 분쟁도 필요하지만 안정적으로 미국 상품을 팔고 값싼 제품을 가져올 안정적인 시장도 필요합니다. 미국이 중국에 대한 정책을 변경하려면 출구 전략이 필요합니다. 미국의 출구 전략은 미국 혼자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미국도 중국도 출구 전략에서 명분이 필요하고 명분이 되어줄 무엇을 찾아야만 합니다. 윤석열이 당선된 다음 날 주한미군 사령관은 연합훈련 이야기를 꺼냈고
백악관에서는 북한의 추가 제재 방안을 검토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북한을 움직일 수 있는 나라는 미국과 중국, 그리고 한국뿐입니다. 미국은 단계적 동시 행동을 원하는 북한 주장을 수용해주기가 너무 싫고, 한국은 미국과 불편해지는 것이 너무나 두려운 정부가 들어섭니다. 북한을 움직이게 할 수 있는 나라가 중국이라는 나라 하나만 남습니다. 북한 위협을 제거하기 위해서 미국과 중국이 협력하는 것은 미국과 중국에 아주 넉넉한 명분을 제공해 줍니다. 윤석열은 한반도 운전자론을 포기했습니다. 한반도 문제에서 북미에 적극 의견을 내고 의견을 조율하는 역할을 포기했습니다. 한반도 운전자론은 거창한 목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해서 긴장을 높이는 행위나 정책을 막는 것입니다. 거창하진 않지만 우리 운명을 외세가 결정하지 못하도록 영내 문제에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포함된 영내의 복잡한 이해 구도에서 한국 스스로 역할을 포기하면 어느 나라도 우려하지 않습니다. 조율하고 양보받아야 하는 나라 하나가 그냥 줄어든 것이고, 그것도 가장 협상하기 힘든 당사국이라면 어느 나라나 환영합니다. 윤석열 당선인 측에서는 북한과 언제든 대화를 하겠다고 하지만 아시다시피 그것은 특별할 것이 없습니다. 현재도 미국이나 우리나 틈만 나면 주장하는 부분이 대화인데, 조건이 있어야 한다는 북한과 일단 조건 없이 만나자는 미국이 맞서면서 북미 회담은 교착 상태에 빠져 있고, 이 여파로 남북 문제도 교착 상태입니다. 대화와 교류는 긴장을 완화시키는 최선의 방안입니다. 대화나 교류가 없다 해도 긴장을 증가시키지 않는 것이 최선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이런 노력이 폄하되면서 힘과 위협에 의지하는 평화론이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급격히 한반도로 옮겨붙는 그런 모습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미국과 북한이 강대강으로 맞서는 모습은 한반도 상황을 불확실성으로 만듭니다. 북한에서는 미국이 대화 의지가 없다고 판단하는 모습이고, 핵과 ICBM을 지닌 국가와 싸우려 하지 않는 미국의 모습에서 갈등을 끝내고 확신을 얻어가는 모습입니다. 미국에서는 북한과 중국을 상대할 때 반드시 함께 해야 할 국가가 한국과 일본입니다. 두 나라가 당연히 미국을 반대하진 않지만 무조건적으로 미국 의견에 동의하지도 않았습니다. 적당한 선을 유지하며 경제에 미칠 파장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했고, 미국 정책에 합류해서 실제 피해가 발생한다 해서 별도의 보상안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에 미국에서도 무작정 고집부리지는 않습니다. 쿼드 정상회의나 외교장관 회담에서 중국을 어떻게 표현하느냐를 두고 항상 어려움을 겪는 이유가 나라마다 사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일본이 아니고 서유럽 국가들처럼 유로존이나 나토라는 공동체의 보호를 받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까지도 일본은 중국과 다양한 분야에서 공동으로 연구 개발할 만큼 밀착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이럴 수 있는 것은 아시아에서 미중 갈등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미국 정책에서 일본의 지위가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나마 작년부터 반중 전선에 일본을 앞세우는 것도 전통적으로 신경 쓸 필요 없는 홍위병 노릇을 해왔던 한국이 국익을 말하면서 실용 외교와 균형을 잃지 않았기 때문인데, 알아서 홍위병이 된다 하면 미국은 일본엔 더 관대해지고 예전처럼 한국엔 더 강한 압박을 해올 것입니다. 멀어질 생각이 조금도 없었지만 한국이 조금이라도 멀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주요 장차관들이 뻔질나게 한국을 방문하던 일은 앞으로는 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일본이 아직도 제한적 정치 교류를 하고 있지만 중국도 러시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지금과 전혀 반대되는 상황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5년을 걱정하면서 살아갈 생각을 하니 끔찍하지만 낙담하고 누구 탓만 하기보다 작은 목소리라도 내야 하고 작은 목소리가 모여 윤석열을 견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언제나 고맙습니다.